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제의 심화적인 부분, 그 시제의 이제 기본 3시제와 진행형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머지 시제들에 대해서 다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이 영상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내용들을 다 써놨으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칠판의 내용을 노트에다가 먼저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해주세요. 오케이, 다 되셨나요? 그러면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3시제,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걸 가지고서 진행형을 만들 수 있었었죠. 그러면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해서 도합 6개에 3 더하기 3이니까 6개의 시제가 나왔었겠네요. 그러면 기본 시제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완료 시제라는 것을 섞어서 또 이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라는 시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완료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걔가 이제 정확하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너 시제였구나. 현재 완료, 너 시제였구나. 문장에서 주어 그리고 동사 쓸 때에 나오는 거였구나. 너가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현재 완료는 맞습니다. 시제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어 다음에 have pp를 쓰게 되는데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have pp를 쓰시면 되겠죠. 주어 have eaten, 주어 have played 이런 식으로 쓰시거나. 자, 근데 일반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 have bee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언제 일반 동사 쓰고 언제 비동사를 써요? 자, 일반 동사는 주어가 하는 동작이잖아.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비동사 뒤에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오면서 주어가 뭐이다, 주어가 뭐였다, 주어가 뭐일 것이다, 주어가 have been, 명사나 형용사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have been도 있고요. 주어 have 일반 동사를 가지고 쓰는 pp도 있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강조를 계속 하는 게 일반 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 비동사 써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그랬었죠, 여러분들. 자, 부정문은요. 주어 have not been 어쩌고 저쩌고,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 have not pp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have가 아니고 그때는 has pp를 쓰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have가 아니고 has를 쓰겠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쓸 때는요, 여기 have 부분을 주어보다 앞쪽으로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have 주어 been 블라블라 아니면 have 주어 pp 블라블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해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현재 완료가 해석이 이 4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4개 중에 하나. 그럼 선생님 이거 지금 4개 중에서 뭘로 써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주변 문맥을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이 현재 완료는요, 이 같이 쓰이는 말이 있을 때 뭘로 쓰였는지도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어 have pp를 썼을 때 해석이요. 주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즉 기간에 걸쳐서, 과거부터 요새까지 기간에 걸쳐서 뭐를 해오고 있다 혹은 해왔다, 요런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쓰는 말은 for 시간, since 과거 시점, until now 지금까지, so far 지금까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즉 얼마나 오래간 기간에 걸쳐서 당신은 뭐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over the last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지난 얼마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과거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요새까지 기간에 걸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그냥 현재 시를 쓰면 요새 그냥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과거를 써버리면 요새랑 상관없이 옛날에 했다잖아. 근데 옛날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어떤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영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요새 그냥 배우고 있는가요? 최근에?
몇 년 됐죠. 한 뭐 3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다. 뭐 4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그럼 지금 만약에 2020년이라면 4년 전이면 2016년이었잖아요. 2016년. 그때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요렇게 기간에 걸쳐서 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이거란 말이죠. I have learned English in 이문어학원 for 4 year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문어학원에서 나는 4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또는요 주어 have pp를 썼을 때에는 그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 혹은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쓰는 말은 before 예전에 뭐뭐를 해본 적 있다, never를 쓰면 해본 적 없다 이런 뜻이겠죠. ever는요 영어에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정말 해봤다 이런 뜻이고요. 한 번 해봤다, 두 번 해봤다, 세 번 해봤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겨울왕국이라는 유명한 디즈니 만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너무 재밌게 봐서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 그러면은 I have seen the movie Frozen 4 time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4 times before. 그러면 나는 겨울왕국 영화를 4번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I have seen Frozen for 4 times before 이렇게 쓰시면 된다 말입니다. for 4times가 아니구나. 그냥 4 times before 예전에 4번 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동작을 하다가 약간 기간에 걸쳐서 하다가 1시간 전부터 방을 치우다가 지금 막 완료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뭐 4년째 뭐를 여자친구를 만나오다가 지금 막 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어떤 동작을 막 끝냈다 아니면 아직도 못 끝냈다 뭐 이런 거를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just 방금 뭐 했다, not yet 부정문하고 쓸 때 yet을 씀으로써 아직 못했다, already 이미 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요 4번은요 이거는요 해석이라기보다는 개념이에요. 개념. 옛날에 어떤 동작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쇠를 잃어버렸어. 한 일주일 전에 열쇠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 상황의 결과가 지금까지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열쇠를 못 찾아서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현재 완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문법책에서는 뭐뭐를 해버렸다 이렇게 한글말로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글말의 표현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어떤 언제의 동작을 나타내는지 개념적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제는요 현재 완료를 이렇게 have pp를 씀으로써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나타내려고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러한 느낌은요 분명히 앞에서 배웠었던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하고 되게 다른 느낌이죠. 그래요. 이런 느낌의 동작의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만든 것이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번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주어 have pp 그리고 주어 bpp pp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have pp하고 bpp하고 많은 친구들이 똑같은 걸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되게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주어 have pp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해왔다고 내가 4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내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겨울왕국을 4번 본 적이 있어. 내가 본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이에요 얘는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선생님? 얘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능동이고 시제인 거죠. 시제. 현재 시제도 아니고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닌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거죠. 태는 능동입니다. 근데 주어 BPP 이거는요 주어가 뭐뭐 되어진다 해석은 다 알잖아요. 얘는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동작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는요 너무 다른 건데 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요 주어가 어쨌거나 하는 거니까 얘는 능동이고요. 이거는 주어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입니다. 이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도 살짝 엽기적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써봐라 하면 되게 잘 쓸 겁니다.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
그럼 뭐뭐 해본 적이 있어. 그것도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는 I have eaten Chinese food before 이렇게 쓰겠죠. I have eaten 이걸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일반 동사에 대해서 현재 완료 have pp를 되게 잘 써요. 뭐 I have broken, I have eaten, I have met 이렇게 주어 have pp 되게 잘 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써볼래요? 나 일주일째 아파.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지난 일요일에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파 요걸 써달라는 겁니다. 아프다는요 sick이에요. sick이요. sick인데 자 이거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를 쓸 때에는 비동사하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I am sick, I was sick 이렇게 쓰는 거니까 비동사하고 형용사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현재 완료로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지? 막 잘못 쓰면 I have sicked 막 이렇게 쓴다고요. 아니 형용사에다가 ed 못 붙여요. 형용사에다 ed 못 붙이잖아 얘들아. 그쵸? 동사에다가 ed를 붙여갖고 과거 동사나 이제 pp를 쓰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쓰려면 I have been sick 이렇게 쓰시고요. I have been sick for a week 이렇게 쓰셔야죠. 그럼 나는 일주일째 아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완료가 주어 have pp인데 이 pp가 일반 동사일 때는 많은 학생들이 되게 잘 쓴다. 그런데 비동사를 써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나는 6년째, 여러분들 지금 몇 학년 때부터 학생이냐? 그럼 한 9년째 학생이잖아. 그러면은 I have been a student for 9 years. 9년째 나는 학생이다. 9년 전부터 지금까지 난 학생이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를 쓰는 패턴도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셨죠? 당연하잖아요. 계속 말하죠. 동사는 몇 개라고요? 2개. 비동사, 일반 동사 둘 중에 하나다. 그거 판단을 잘 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1번하고 2번은요 문법책에서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거를 너무 헷갈려 하더라. 1번은 되게 헷갈려 하고요. 2번은요 애들이 그냥 못 써. 그냥 I have sicked 이렇게 써요. 비동사의 존재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형용사를 쓰려면 주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동사를 가지고 am, will be, was를 써서 시점을 표현을 했듯이 현재 완료라면 have been 형용사나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for, since, before, already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말들을 썼을 때에는 시제를 현재 완료로 써줘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져 있다. 그러면 시제는 현재 완료인 have pp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옛날을 나타내는 last 언제? 그러면 지난 일요일에 나는 누구를 만났다. 그럼 지난 일요일에 하고 끝난 거잖아. 지금까지 오진 않죠. 아니면은 뭐 4 years ago 4년 전에 나는 중국어를 배웠다. 그럼 4년 전에 배우고 끝난 거야.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요 on Sunday 지난 언제 when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했을 때 옛날에 뭐뭐 했을 때 이러면서 끝나버립니다. then도요 옛날 그때 이런 말이죠. at that moment 그때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넘어올 수 없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임을 명백하게 나타내주는 요런 말하고는요 영어는요 단순 과거 시제만 쓰게 되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에도 나오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과거를 나타내는 말하고는 무조건 동사 ed인 과거 시제하고만 쓴다. 근데 요런 말들하고는 have pp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현재로 잡고 이쪽으로 가면 미래고요. 여기는 우리가 과거로 봤을 때 그냥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현재 시제는요? 요새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미래 시제 쓰면은 미래에 할 일이고요. 현재하고 관련이 없다. 그리고 과거 시제 썼어. I met Tom last year. 나 작년에 탐 만났어. 그냥 만나고 끝이라는 거죠. 그때 만나고 더 이상 안 보잖아. I learned Chinese
이렇게 쓰면 I learned Chinese a year ago. 나는 1년 전에 중국어 배웠어. 지금 배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냥 뭐 했어. 이렇게 끝입니다. 현재하고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현재 완료는요. 기간을 걸쳐서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4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어. 지금 2020년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요마만큼의 기간에 걸쳐서 어떤 동작하고 있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결혼한 사람이 있죠. 우리 결혼이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7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2020년이면 2013년에 결혼을 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뭐를 경험해봤다라는 것은 그냥 현재로부터 과거로 봤을 때에 어느 순간에 뭐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좀 이런 표현이긴 해요. 근데 얘는 살짝 어거진 것 같아. 자, 뭐를 방금 완료했다. 뭐를 방금 완료를 했으면 그 전에 기간에 걸쳐서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아, 방금까지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뭐해? 왜 게임하고 있어? 아 나 방금까지 숙제했었어. 숙제 여러분들 할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시간 동안 엄마 숙제하고 방금 끝났어. 어떤 동작을 하고 방금 끝났어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3번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한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온다. 나 일주일 전에 열쇠 잃어버렸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결과가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도 열쇠가 없어. 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나 2시간 전에 밥 먹었어. 밥 먹었으면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난 아직도 배가 부르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시가 없으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책을 반드시 보시고 예문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개 차이만 한번 볼게요. I lost my watch.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 시계 잃어버렸어. 이거랑요. I have lost a watch.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I lost a watch 이렇게 쓰였죠. 과거 동사로 쓰였죠. 이러면 나 시계 잃어버렸어. 그냥 이겁니다. 그걸 다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나 옛날에 그냥 뭐 했어.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I have lost a watch 그러면은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려 본 적 있어.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과거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오고 있어. 그래서 아직도 열쇠가 없어. 이런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아까 봤었던 I learned. 만약에 이렇게 쓰면 나는 옛날에 그냥 중국어 배웠어. 지금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조차 나타내주지 않아요. 난 지금하고 관련이 없어. 근데 I had learned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 또는요, 중국어를 예전에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다. 기간에 걸쳐 이런 말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이런 것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현재 완료를요, 중학생이 배운다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이 배운다면 이거를 구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have pp를 써놓고 이게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중에 뭐게를 물어보는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냥 이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를 썼다는 것은 기간에 걸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옛날부터 시작해갖고 요새까지 하고 있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요게 문제가 나올 거고요. 요게요. 언제 현재 완료 쓸지 요런 말들하고 현재 완료 쓰고요. 요런 말들이 있으면 단순 과거로 쓰면 된다는 거 문법 문제고, 서술형일 때에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비동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될 때도 있다. 그렇죠? 형용사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는 비동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독해 할 때에는 have pp하고 bpp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림 그리고 뭐 이거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입장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이 말은 그냥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아, 걸쳐서 하는구나. 이게 현재 완료구나. 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3시제하고 완료 시제를 더하는데 현재 완료를 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과거 완료도 있을 거고 미래 완료도 있을 겁니다. 현재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도 이제 시제고요.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had been 뭐 형용사나 명사 또는요 주어 had pp 이런 형태가 올 수가 있겠죠. 자, 뭐 주어 had pp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 드리자면 일단 의미는요 과거보다 더 옛날에 뭐뭐 했었었다 이런 뜻이긴 해요. 근데 이제 형태소로 봤을 때 have에 대해서 pp는 또 had잖아요. 그래서 주어 had 명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주어 had 명사 나는 옛날보다 더 예전에 뭐를 가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주어 had 명사요. 근데 이게 오타로 보이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had가 이렇게 두 번 나올 수 있나요? 있어. 주어 had pp요. 주어 had been pp. 아 여기서 이 have been이나 have pp요. 이거 가지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가지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완료야, 나 현재 완료야를 나타내주기 위한 형태를 위해서 have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도요. 여기에 had가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형태, 나 과거 완료일세, 나 과거 완료입니다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만 들어가져 있는 had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동사의 의미는 여기 bean이나 여기 pp에서 진짜 동사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I had eaten, I had met, I had something 이렇게요. 과거보다 더 옛날에 뭐뭐 했었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Before I got back home, I had called Jane.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략 여기를 현재라고 보시고 여기 미래라고 보시고 여기를 우리가 과거라고 봤을 때 자, Before I got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쵸?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나는 had called Jane, 제인에게 전화를 했었었다. 자, 일단 여기를 대과거로 잡고요. 여기를 과거로 잡읍시다. 이 과거 동사 쓰였잖아요. 여기가요.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나는 그보다 또 전에 제인에게 전화를 했었었다. 즉 had pp가 쓰였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어떤 했던 일보다 더 먼저 했던 일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나는 제인에게 전화를 했었다. 말인즉슨 제인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다. 이 의미하고 똑같기도 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또는요, 과거보다 더 옛날에 어떤 계속 경험, 완료, 결과에 대한 동작을 일으켰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When I get back home, when I got back home,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아들들은 had already fallen asleep. 여기 had pp 쓰여져 있죠. 그리고 already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already가 들어가졌을 때 특징은요. 뭐 이미 뭐를 완료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두 아들들은 이미 잠에 빠졌었다를 나타내는 거죠. 아 선생님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 A 여기 A하고 B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had pp는요 이 A, B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이냐면 어쨌거나 had pp는요 과거보다 더 옛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옛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했던 동작보다 더 먼저 일어났었던 일을 had pp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는 제인에게 전화를 했었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아들 둘은 이미 잠에 빠졌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누가 되게 멋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헤드 PP는 대과거니깐요. 과거보다 더 옛날에 했던 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응, 맞지. 그러면 항상 그 문장은요, 과거 동사가 들어간 문장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잘 물어본 거예요. 맞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재 시제의 동사의 문장하고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더 옛날에 먼저 일어났던 일을 표시해주는 게 헤드 PP, 이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라고 부르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의 동사하고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When I get back home, 내가 지금 집에 들어올 때 내 아들들은 이미 잠에 빠졌다.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 그렇게 쓰려면 이 부분을 현재 완료 써야지.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아들들은 항상 그 전에 잠에 빠져 있다는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이미 애들은 잠에 들어 있다. 이미.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로 써줘야 됩니다. 아까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과거 완료 시제, 대과거라고 보이는 이 헤드 PP는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항상 이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가 들어간 문장하고 함께 쓰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것도 볼게요, 여러분들. 미래 완료 시제에는요, 외국인들도 모르는 시제예요. 그냥 우리는 문법 책이면 어떤 문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배우는데 이게 막상 웃긴 게 뭐냐면 외국인들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나누면 외국인들이 그냥 몰라요. 되게 신기하죠? 그냥 이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이해를 해보려고 하십시오. 미래 완료 시제. 당연히 생긴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어 다음에 will이 있어야지 미래니까요. will have been 혹은요 will have pp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미래 시점의 말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미래 시점의 말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의미는요 이 미래 시점의 말에 해당하는 그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동작을 계속하거나 경험해봤거나 이미 완료했거나 뭐 결과로 그 결과가 남아져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We will have been here. 그러면 지금 있다가 아니죠? We will have been here. 그러면은 미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미래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걸 거야.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언제요? By tomorrow, 내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면 한국말로 보면 내일이면 우리가 여기 있은 지 일주일째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일이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미래까지 봤을 때 일주일째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아 이거를 지금 타임라인을 안 그리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자, 이 미래 완료 시제는요 이런 거예요. 미래 어느 시점에 그 전에 현재부터 과거까지일 수도 있고요. 과거부터 미래까지일 수도 있는데 미래 어느 시점이면 여기 부분에 걸쳐서 어떤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나 어떤 동작을 경험을 해봤거나 완료를 했거나 이때 한 결과가 이때까지 올 거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그 미래까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by tomorrow 내일이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면 우리는 여기에 일주일째 머무는 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일이면 일주일 머무는 게 될 거다. 약간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나 여기 6일 동안 머물렀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좀 멋지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내일이면 내가 여기에 일주일이 있는 거네. 참 시간 빠르다. 이런 식이요. 아니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뭐 실비아 선생님하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년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년 되면 10년째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뭐 얼마나 결혼하고 계세요? 9년째 결혼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야, 내년이면 10년 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째처럼 얘기하려고 쓰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내일 되면 그 과거부터 내일까지 얼마 동안 뭐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미래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You will have mastered English before you go to the US. 너는 영어를 마스터 해놨을 거야. 미국으로 가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3년 후에 미국 가는데 영어 그때 다 뗄 수 있을까요? 자, 너가 나중에 미국 가기 전에 너는 영어를 다 끝내놨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영어 잘 알려줄게.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미국을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너는 다 영어를 끝내놓게 된 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네가 미래에 미국에 가는데 그 전에 영어 다 끝내놓을 거야.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시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나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해.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한 번 더 읽으면 해리포터 한 번 더 읽으면 10번 읽어보게 될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나 9번 읽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만약에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내 인생에서 나는 해리포터를 10번 읽어본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념이 어려워가지고 잘 외국인들이 안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참고로 학교 시험에서도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미래 완료 시제가 있고요. 책에서도 만약에 나오고 있다면 예시를 좀 잘 읽어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더 이상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3시제와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를까지 섞어가지고 또 3개의 시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정말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져 있죠. 현재, 완료도 들어가져 있고 비동사, ing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것 뜻은요, 주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를 해오는 중이다. 지금도 하는 중. 그는 3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He has been playing the game for 3 hours. 3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형도 있네요. 주어 had, pp도 나오고 비동사 ing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뭐를 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주어 will have been 동사 ing, 미래 어느 시점에 뭐뭐를 하는 중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by tomorrow 12 o'clock, 내일 12시에 I will have been watching TV for 20 hours. 내일 12시가 되면 나는 TV를 20시간째 보고 있는 중일 거야. 구집이 만들자면 이런 개떡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거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해석해보면 뭐랑 똑같아요? 그냥 will, be, 동사 ing랑 똑같잖아요. 그쵸? 왜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그냥 존재만 하는 건데 잘 안 쓴다. 근데 웃긴 게 얘는 잘 써요. 현재 완료 진행은 좀 잘 쓰는 편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런 너무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자, 타임라인을 토탈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타임라인을 토탈로 정리를 할게요. 타임라인을 토탈로 정리를 좀 하자. 자, 현재 시제를 쓰면 그걸 언제라 그랬죠? 현재 시제? 요새 그런다. 요새. 현재 시제는 요새 하는 일. 자, 미래 시제를 쓰면요, 나중에 할 거다. 현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요, 과거 시제를 썼다. 그러면 언제 한 겁니까? 그럼 과거에 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진행형을 썼어.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현재 완료는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은요, 언제 하는 중이었죠? 야, 네가 나한테 어제 전화했을 때 나는 책 읽는 중이었어. 그 순간에 나는 뭐 하는 중이었어. 이게 과거 진행형이죠. 자, 미래의 진행형은요, 내일 12시에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러면 나는 그때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야.
미래의 어떤 시점에 뭐뭐 하는 중을 나타내는 건 미래 진행이죠. 여러분들 이게 1탄에서 배웠었던 부분들이고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뭐예요? 현재 완료는요. 자, 과거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한 게 요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과거는 뭡니까? 대과거는요.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요. 과거에 했던 동작보다 더 옛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대과거죠. 그리고요.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했었던 것을 또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대과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요런 거요. When I got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아이들은 이미 잠에 들었던 상태였다. 이미 잠에 빠졌었다 라는 거죠. 이미 완료가 됐다고요. 애들이 잠을 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미래 완료요.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는 그 동작을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래 완료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서 따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완료 진행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자, 얼마 동안 뭐를 하는 중이었다. 그럼 선생님 진행 시제하고 뭐가 달라요? 현재 진행하고? 현재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현재 완료 진행은요 그래도 한 3시간 동안 아니면 4시간 동안 어떤 동작을 하는 중이다를 나타낼 때, 좀 과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이 현재 완료 진행을 쓰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과거 어느 순간에 내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내가 6시에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영화 보는 중이었다. 그러면 그냥 과거 진행형을 쓰게 되면 내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영화 보는 중이었다. 이러면 그 당시에 그가 하고 있는 동작을 좀 강조를 하긴 하는 건데, 과거 완료 진행은요. 내가 어제 6시에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몇 시간째 뭐뭐를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과거 그 당시로부터 조금 이어져 온 동작을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완료 진행을 쓰는 겁니다. 와, 여러분들이 앞에 없으니까 지금 눈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네. 미래 완료 진행은요, 이 미래 특정한 순간에 나는 몇 시간 동안 뭐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말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시제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도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도합이 기본 3시제, 진행 3시제가 또 3개가 플러스가 돼갖고 6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본 시제에다가 완료 시제 3개까지 더하면,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까지 더하면 9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완료 시제하고 또 진행까지도 합쳐갖고 3개의 시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 3, 3, 3, 그래서 총 12개의 시제. 이게 영어에서 그 유명한 동사의 12 시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쓰이는 게 있고 되게 안 쓰이는 시제가 있어요. 안 쓰이는 시제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미래 완료 시제는 거의 안 씁니다. 문제로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 중에서도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나머지 2개는요 거의 안 써요. 이렇게 어떤 건 많이 쓰고 어떤 건 잘 안 쓰지만, 뭐 당연히 현재 완료는 많이 쓰는 편이고, 현재 뭐 진행형이라던가 기본 시제는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어떤 건 많이 쓰고 어떤 거는 덜 쓰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 도합에서 12시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12개의 시제가 수동태를 배우게 되면 이 12시제를 또 수동태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동사 부분의 형태는 도합 24가지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시제는 완전하게 마스터하신 거예요. 수동태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의 숙제는요, 여러분들 시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채점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보다 앞서서 노트에다가 필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뭘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첨부 파일에는요, 동사를 뭐 미래 진행형으로 써봐라, 과거 진행형으로 써봐라, 현재 완료로 써봐라, 뭐 미래 완료로 써봐라, 요렇게 해당하는 문제가 또 첨부가 될 테니까요. 그것까지 다 완료를 하셔서 사진 찍어서 숙제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